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20 시작했습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은 온통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점령당한 듯합니다. 모든 이슈들이 이 바이러스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우리 모두 한 달 뒤에 총선이 있다는 것을 잠시 잊은 듯한데요. 그런데 이 총선 이야기 해야죠. 놀라운 건요,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광풍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옥중 서신을 보내주셨어요. 야, 옥중 서신하면 보통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은 생각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옥중 서신을 받을 줄은 저는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 이분은 청와대 계실 때도 서신을 보내는 거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서신을 받는 거, 특히 보고서 받는 거를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보고서마저도 읽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 해석인데 어떤 분은 읽었다, 아니다, 전달은 했으나 읽은지 아닌지를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분 책 읽는 거 되게 싫어하고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편지 쓰는 거 좋아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역시 감옥에 있으면 심심하긴 심심하나 봐요. 안 쓰던 편지까지 쓰는 거 보면.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됐대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유영하 변호사는 얼마 전에 통합한국당 비례로 이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심사를 받고 있다 하는데 본인이 공천 신청하기 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신을 공개했다는데 참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사연을 보냈네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황상민 박사님 안녕하세요. 짧지만 화사한 강렬한 봄의 여왕 벚꽃을 고대하는 봄. 봄이라는 게 정말이지 실감이 나지를 않는 요즘이에요. 최근 경향신문에 박사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그녀 박근혜에 관한 기사가 났던데 아마도 다들 이미 보셨겠죠? 박근혜 독심술 우주 최강 전문가는 황상민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박사님께 질문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펜을 들었어요. 최근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가 박근혜 거대 야당 중심으로 하나 돼달라 옥중 메시지 전문이라는 속보 기사를 썼어요. 기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힘을 실어달라는 뜻으로 보인다 라면서 기자가 박근혜의 뜻을 태극기 부대는 이제부터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세요. 묻지 말고 그냥 해 라고 했다는 기자의 해석을 달았어요. 중앙일보 강찬호 기자의 기사는 더 재미있었는데요. 강찬호의 시선, 옥중 박근혜, 돌아가는 상황 다 꿰고 있었다 라는 단독 기사를 썼어요. 그는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3년간 옥중 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현안을 빈틈없이 꿰고 있었다. 불안한 정치적 상황, 추락하는 경제, 위축된 민생을 연일 걱정했다고 한다 라고 기사를 시작하는데요. 이 기자님은 정말 잊어버린 걸까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7시간 반 만에 잠이 덜 깬 부은 얼굴로 중대본에 나타나 그녀가 던진 첫 질문.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전 국민 심장을 순간 얼려버린 그 유명한 문장을요. 그녀가 뉴스 따위, 국민의 삶 따위는 보지 않는다는 걸 정말 잊어버렸다고요? 메르스 사태 때도 상황을 다 꿰고 있는 박근혜와 그 정부의 질병관리본부가 낙타고기 먹지 말고 낙타에 접근하지 말라 했던 그 웃기지도 않던 코미디까지도요. 그러면서 강찬호 기자는 박근혜는 보수통합에서 최고의 변수였다.
태극기 부대와 대구 경북 의원들은 미래통합당이 유승민 세력과 합칠 때나 공천개혁에 나설 때나 박근혜를 팔며 친박당을 만들어 통합당을 괴롭힐 것이라고 목리를 부려왔다. 박근혜의 용단에 통합당은 자기 혁신으로 화답해야 한다. 화끈한 물갈이와 참신한 인재 영입으로 유권자를 감동시켜 달라는 기사인지 선거운동인지 모를 멘트로 기사를 마무리해요. 유독히도 추웠던 2017년 겨울, 그 겨울을 지나 2018년 3월 10일까지 우리는 그 광장에 촛불을 들고 모였어요. 황심소에서는 잃어버린 태극기를 찾아 촛불과 함께 서자면서 모금도 했던 걸 기억해요. 그리고 매서운 겨울 칼바람이 미쳐 날뛰는 그 광장에서 사람들 손에 태극기를 들려주시던 박사님의 모습을 저는 운 좋게도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버젓이 생산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숱한 질문들이 고개를 쳐들어요. 내 곁에서 함께 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우리들은, 아니 그 남자, 여자, 어르신들은 박근혜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그 자리에 나섰던 것일까요? 그런데 어떻게 벌써 다 잊어버릴 수 있나요? 정체불명의 욕심 많고 표독스럽고 저질스러운 아줌마 최순실의 꼭두각시였던 그 박근혜, 정말 다 싹 다 잊었다고요? 어떻게 잊죠? 정말 어떻게? 정말로 그녀, 국민을, 나라를 걱정할까요? 그녀는 국민과 결혼했다는데 이미 국민은 난 당신과 2018년 3월 10일에 이혼했어요. 이제 그만 저를 놔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녀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아니 이혼한 전처를 들먹이며 옛사랑을 부르짖는 이 교활한 남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요? 박사님, 언론에 소개된 박근혜, 그녀의 편지를 읽고 있자니 우리가 잘 모른 채 한강 밑에 수십 년간 키워버린 봉준호의 괴물이 연상돼요. 박근혜 씨는 변기 뚜껑에 민감하잖아요? 그녀가 그냥 편안히 감옥에서 쾌변을 볼 수 있도록 박사님 도와주세요. 그녀의 옥중서신,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알려주세요. 네, 아이고, 진짜, 이거 상당히 잘 나가다가 이 쾌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니, 그 쾌변 보는데 도움이 되는 거 있잖아요. 뭐 먹으면 잘잘 나간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보내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그녀의 옥중서신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이러는데 옛날처럼 종이에 편지를 보낸 거라면, 옛날에는 사실 쾌변 보고 나면 그 종이를 쓰기는 쓰는데 요즘에는 다 좋은 질 좋은 화장지가 있어가지고 굳이 편지 종이를 쾌변 보고 나서 쓰지는 않는데, 이거 참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가 좀 거시기하네요, 여러분. 자, 뭐 여기 오늘 이 공개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이 수많은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패널 여러분, 어떤 질문부터 제가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생방송에 참여하시는 수백 명의 이 청취자 여러분, 어떤 질문을 여러분들은 답을 듣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뭐 질문하기 전에 저는 그러면 사연 속에 있는 질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우리들은, 아니 그 남자 여자 어르신들은 박근혜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그 자리에 나섰던 것일까요? 당연하죠. 최순실의 꼭두각시였고, 김기춘, 우병우 국정농단 하도록 마음대로 지가 뭐 하는지 모르고 지내니까 물러나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청 앞에 나섰던 거 아닌가요? 네. 뭐 그거를 이미 다 잊으셔서 이 질문을 한 거는 아니실 것 같은데. 대깨무는 여자 태극기. 대깨무는 또 뭐예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인. 대가리가 깨지면 나는 대통령, 깨소금, 뭐 문재인 이런 뜻으로 대깨문에서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대깨문은 여자 태극기다. 남자 태극기.
저 태극기 나눠줬는데, 진짜, 그때 사실, 처음에 박근혜 탄핵, 이 광장에 모일 때, 뭐, 촛불도 한데, 진짜 이것에 가진 의미는, 이 나라를 구하자는 의미로 나왔는데, 그래서 태극기를 우리는 촛불과 함께 둡시다라는 의미에서 조그만 태극기를 사서 나눠주는 그런 걸 해서 태극기 10만 장 나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참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네. 어느 조선족의 고백을 읽어보셨나요? 이런 가짜 뉴스, 가짜 뭐 책 이런 것들에 현혹되시는 분들 이 황심소를 듣는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진보 성향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문재인 하야라고 했대요. 그럼요. 이 진보 성향, 보수 성향 할 거 없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 사는 게 힘들면 대통령 하야하고 대통령 탄핵시키는 게 이미 역사적인 누구나 한 번씩 해보는 이 마치 게임과 같은 거로 바뀐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예요. 부장판사만 그러겠어요. 대법관도 할 거고 뭐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친 것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 누가 욕을 하나? 오, 그렇죠. 누가 욕을 하냐고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욕을 해요. 네. 근데 그런데 박사님, 이 편지를 그네가 진짜 썼을까요? 이 유영아 변호사한테 들려보낸 그 편지를 그녀가 썼을까? 그녀 필체이면 틀림없는데, 그녀 필체인데, 저 생각에는 그렇게 아주 조리 있게, 글을 쓰는 거는, 그분이 우리가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냥 원고 없이 이야기할 때 그분은 문장 자체가 비문으로 이루어지고, 주어, 뭐, 목적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번 문장은 너무나 조리 있는 이 질서정연한 문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지금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필사의 노력을 해서 뺏겨 쓰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누군가가 준 글을 열심히 뺏겨서 적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 생각을 적는 글은 100%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조리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를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도 너무나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썼느냐 안 썼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직접 썼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필체는 맞으니까. 근데 그분이 생각을 썼느냐, 누군가의 생각을 본인이 그냥 뺏겨 적었느냐, 뭐 당연히 뺏겨 적죠. 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편지를 이 시기에 보냈을까요? 선거철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도 사실은 참 재밌는 게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그분은 이제 503호인데 아직도 503호 그 번호를 쓰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옥에 있으시거나 군대에 있을 때는 그 사람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번호로서 이 취급을 해야 되는 게 그 예절이에요. 그래서 503호씨라고 제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503호씨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유영아 변호사만 접견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참 유영아 변호사만 접견하는 이유가 뭘까? 그랬을 때 또 우리 박근혜 그쵸 503호 씨 감옥에 있을 때는 이런 취미가 없었고 대통령 되기 전이나 또는 민간인으로 있을 때 이분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원빈, 현빈 뭐 이런 사람을 좋아한대요. 본인도 빈 출신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은 공주 출신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생겨. 내가 조금만 잘생겼어도 내가 좀 접견의 기회를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도
직접 인터뷰도 한 기회를 가졌는데 그때 저를 보는 눈초리가 그렇게 썩 맑다는 느낌은 못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못생겨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참 웃겨요. 잃는다고 과연 가능할까요라고 그러는데 보고 뺏겼다는데 뭘 잃는다고 그게 가능하냐는 이런 질문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아까 무슨 질문했죠? 왜 이 시점에 이 아.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게 일단 유영아 변호사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유영아 변호사가 이 통합당이든 옛날 자유한국당이든 이 여기에 뭔가 본인의 존재감, 정치적 의미, 역할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뭔가를 해줘야죠. 그럴 때 옛날에 왕조시대 때는 왕의 직접 그걸 가지고 내가 가면 왕을 대신해서 이야기한다.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데 유영아 변호사가 혼자 보니까 웬만하면 하나 써주시죠 그랬더니 그러죠. 그러면 제가 뭘로 가지고 써드릴까요? 요 내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쫙 이렇게 한 거죠. 박사님 그럼 총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총선에 어떤 영향이 있냐?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어떤 영향이 있는가는 우리가 지켜보면 돼요. 근데 분명한 확실한 영향은 뭐냐 하면 유영아 씨가 비례로 뭐 자유한국당이 바뀐 정당에 비례로 아마 공천을 받게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리고 유영아 씨가 그게 약발이 있어가지고 당선이 되면 박근혜 씨는 감옥에 있어도 선거의 여왕 그래가지고 총선 이후에 더욱 나름대로 정치적인 인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될 것이고 유영아 씨가 그 정도까지 지지를 못 받아가지고 떨어졌다. 그러면 더 이상 선거의 여왕은 없다. 그래서 그녀는 아마 이 79살이 될 때까지 감옥에서 계속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진짜요? 100% 확신하시나요? 네, 100% 확신해요. 자, 그러면 검증하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검증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검증해야 될까요? 검증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그냥 박근혜 씨 불러가지고 당신이 쓴 거를 다시 적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보는 데서 적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아주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연은 다 이야기가 끝났나요? 근데 이 사연 주신 분이 상강 밑에 수십 년간 키워버린 봉준의 괴물이 연상된다는데 이 한강 밑에 수십 년간 키워진 그 괴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징할까요? 아니면 이 박근혜 씨가 보낸 이 편지의 옥중서신의 영향력을 상징할까요? 아니면 그 편지와 함께 나타난 유형아를 상징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갑자기 어느 걸 상징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있으시면 이럴 때 이제 제가 던지는 멘트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괴물을 이야기해요. 지금은 봉준호의 기생충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박사님 유영아 변호사가 기생충이라는 말이에요? 난 괴물인 줄 알았는데 이런 놀라운 상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옥중서신은 기생충에 넣는 게 있잖아요. 뚜뚜 하는 모르스 부호와 같은 거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귀신이 보내는 귀신의 작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냈다고 하는 옥중 편지의 실상이자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음 에피소드를 기대해 주세요.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터놓을 곳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거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위즈덤 센터에 상담 신청을 해보세요. 무료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02-6207-7430 wpipc@naver.com